스케치업은 조감도 하고 건축 인테리어를 전문으로 하는 3D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나 캐릭터 모델링이나 혹은 제품 쪽이 아니고 투시도라든지 조감도를 모델링하기 그리고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스케치업이에요. 스케치업을 실행하면 처음에 이렇게 스타트업이 뜹니다. 맨 처음에 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스케치업 배우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라이센스하고 템플릿, 여기 맨 아래 템플릿으로 내려가면 템플릿을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 템플릿, 예제들이 뜹니다. 이 예제를 불러서 실행을 하는데 어떤 예제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보시면 심플 템플릿, 그냥 간단한 예제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죠. 예제. 근데 그 뒤에 있는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피트 앤드 인치. 이건 뭔가요? 단위죠. 단위입니다. 피트 앤 인치는 단위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볼까요? 심플 템플릿. 그 다음에 단위가 뭐로 되어 있나요? 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설계를 기본으로 하실 거예요. 설계의 기본 단위는 뭘까요? 미터일까요? 센티미터일까요? 아니면 밀리미터일까요? 밀리미터입니다. 설계의 기본 단위는 밀리미터예요. 그러니까 인치 피트, 아무리 단순한 예제라고 하더라도 피트, 인치, 밀리미터를 못 쓴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미터법을 근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밀리미터를 가장 기본 단위로 삼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인치, 피트를 근간으로 삼습니다. 설계 기본 단위를. 스케치업은 인테리어, 그러니까 실내 건축이죠. 건축을 근간으로 그러니까 전문으로 모델링한다고 했습니다. 건축도 마찬가지고 인테리어도 마찬가지고 밀리미터를 근간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밀리미터를 찾아야 돼요. 자, 밑으로 내려가면 아키텍처 디자인, 건축 디자인이죠. 건축 설계 그려놓고 위에 피트 인치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밀리미터가 있습니다. 얘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내려가면 조금 더 내리면 이렇게 아키텍처 디자인 미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터법을 사용해서 건축 설계를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자,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 보죠. 어반 플래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반 플래닝은 뭐냐면 도시 설계예요. 도시 설계니까 미터법을 씁니다. 미터를 기본 단위로 써요. 기본 도시를 설계를 하면 킬로미터 단위로 나가죠. 그러니까 최소 단위를 미터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라고 하는 단어도 나옵니다. 이거 뭐냐면 조경이에요. 조경입니다. 조경. 그 다음에 우드워킹은 목공. 목공입니다. 그 다음에 인테리어 앤 프로덕션 디자인. 인테리어하고 제품 디자인이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3D 프린팅. 3D 프린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기준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바로 이거죠. 아까 선택한 아키텍처 디자인 밀리미터. 이거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여기 스타트 유징 스케치업 누르시면 스케치업이 비로소 실행됩니다. 자, 전부 실행해 보시죠. 자, 스케치업이 실행됐습니다. 맨 위에 여기는 풀다운 메뉴라고 합니다. 풀다운 메뉴. 딱 누르면 메뉴가 밑으로 쭉 떨어지는 거죠. 이 풀다운 메뉴에 명령어가 다 있어요. 드로우 메뉴에, 여기 드로우 메뉴에 보시면 라인이라든지 아크라든지 쉐입, 그 다음에 샌드박스,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샌드박스는 거의 안 쓰니까 넘어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게 라인, 아크, 쉐입. 선 그리고 홀을 그리고 원을 그리고 그 다음에 사각형 그리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 단위. 여기 왼쪽에 보시면 툴 메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쪽에도 위쪽과 왼쪽에 툴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 툴박스라고 하죠. 네, 이 툴박스 전부 다 풀다운 메뉴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풀다운 메뉴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작업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풀다운 메뉴를 매번 찾아서 실행하는 것보다 이 툴박스에 있는 아이콘 메뉴를 눌러서 실행하는 게 훨씬 더 빠른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봅니다. 이 맨 위쪽 있죠? 맨 윗줄에 제일 끝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쓸 수 있는 툴박스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체크하시면 툴박스가 나와요.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게 Getting Started하고 라지셋하고 그 다음에 스타일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Vlay에 관련된 거 요 정도입니다. 자, 요거 제가 띄워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체크해서 한번 띄워 보시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카메라를 누르면 이렇게 카메라에 관련된 툴박스가 뜹니다. 그 다음에 클릭하면 사라져요. 에디트 누르면 이렇게 에디트에 관련된 툴이 뜹니다. 이거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붙여 놓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드래그해서 이렇게 띄울 수 있고요. 위치를 다시 재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다시 재지정할 수도 있어요. 빼서 지우면 됩니다. 이 툴박스, 툴 메뉴.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여기 디폴트 트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트레이. 재질을 입력한다든지 혹은 내가 그린 선의 정보를 본다든지 면의 정보를 본다든지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이 오른쪽의 트레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로 내려가면 바로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 값을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값을 입력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 클릭이 안 돼요. 클릭이 안 되고 키판을 눌러버리면 자동으로 값이 들어갑니다. 자동으로 값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굳이 누를 필요는 없지만 내용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 이 부분은 사용 방법이 나와요. 사용 방법입니다. 스케치업이 어떻게 쓰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저기 왼쪽 하단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뭘 선택했냐면 선택 툴을, 얘가 선택 툴입니다. 셀렉션 툴이에요. 여기 화살표 있죠? 얘가 선택 툴입니다. 셀렉트 오브젝트, 객체를 선택합니다. Shift to Selection. Shift 누르면 더하기 선택이 됩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밑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작업 환경이 됩니다. 자, 여기 사람 하나 서 있죠. 이 사람의 이름이 보통 우리 이런 걸 피겨라고 합니다. 피겨. 사물이란 뜻인데 피겨라고 하는데 이름이 있어요. 크리스라고 합니다. 크리스예요. 근데 얘 말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어린 아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왜 저런 피겨를 두었을까요? 크기를 비교하라고, 공간감을 확인해 보라고. 우리는 이제 건물을 모델링하거나 건물을 만들거나 혹은 실내를 모델링할 거예요. 그러면 그 공간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구별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세워놓고 보는 거죠. 사람을 세워놓고 보면 아, 이게 얼마나 크구나, 얼마나 작구나라고 금방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간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런 피겨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 빨간색 선, 초록색 선, 파란색 선 있죠? 네.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여기가 Z축. 자,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혹시 빛의 삼원색이 뭔지 아시나요? 빛의 삼원색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입니다. 영어라면 레드, 그린, 블루예요. 앞머리 하나씩 따면 RGB 컬러라고 합니다.
네, RGB, XYZ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스케치업만 그러냐? 아니요. 다른 3D 프로그램도 다 똑같이 이렇게 사용합니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 스케치업에선 X축, Y축, Z축이라고 안 하고 레드 엑시스, 그린 엑시스, 블루 엑시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저는 종종 X축, Y축, Z축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왜냐면 레드 엑시스가 결국은 X축이거든요. 그린 X축, 그린 축이 Y축이고 블루가 Z축이거든요. 그러니까 X축, Y축, Z축 이렇게 해도 되고 레드축, 그린축, 블루축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되고 네, 그건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화면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화면을 어떻게 제어하냐면 마우스의 휠 가지고 제어합니다. 마우스 휠을 드래그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 회전이 들어갑니다. 이걸 오빗이라고 합니다. 오빗이라고 합니다. 캐드 사용자들은 이거 잘 하셔야 돼요. 헷갈립니다. 반대로 돼 있어요. 캐드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죠? 캐드에서 휠 드래그는 펜이죠? 맞습니까? 모르시나요? 캐드 쓰실 때 캐드 그 휠 드래그 하면 화면 이동이에요. 근데 얘는 오빗입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얘를 드래그해야 화면 이동이 됩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휠을 드래그 하세요. 이게 펜입니다. 화면 이동이에요. 근데 이 키가 캐드하고 반대로 돼 있어요. 캐드에서 Shift 키 누르고 휠 드래그를 해버리면 오빗이 돼버립니다. 화면이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캐드 유저들은 여기서 되게 많이 헷갈려 합니다. 저도 이제 캐드 수업을 하는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Shift 드래그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화면이 휙 돌아가는 거죠. 많이 헷갈려요. 다시 봅니다. 그냥 드래그 하면 오빗.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면 화면 이동, 펜. 자, 오빗이라고 해요. 오빗. 화면 회전. 그 다음 펜. 이동. 그 다음 줌. 화면 축소, 확대. 줌은 휠을 돌리세요. 줌은 이렇게 휠을 돌리면 됩니다. 이건 캐드하고 똑같아요. 자, 한번 해보시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화면을 제어합니다. 그 다음에 화면을 보시면 바로 이 부분. 수평선이 쭉 그려져 있죠. 하늘과 땅입니다. 이해되셨나요? 하늘과 땅이에요. 네. 다시 말하면 여기가 대지란 얘기죠. 대지고 하늘과 땅을 표현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요령 하나. 우리가 투시도를 맞춰야 돼요. 그죠? 건물을 투시하거나 혹은 실내를 투시하거나 투시도라는 걸 그려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할까요? 어떻게 만들면 깔끔한 투시도가 나올까요? 이렇게요. 누구하고 맞췄나요? 여기 크리스 있죠? 크리스의 이 귀 부분. 여기가 사람의 눈높이죠. 투시도에는 소실점이라는 게 생겨요. 우리는 그걸 소점이라고 부릅니다. 소실점 또는 소점 이렇게 얘기해요. 소실점이 1개 나오면 1소점, 2개 나오면 2소점, 3개 나오면 3소점. 이해되시죠? 4소점은 없습니다. 4소점부터는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 소실점이 1개, 2개, 3개예요. 근데 보통은 1소점, 2소점을 쓴단 말이죠. 3소점은 거의 쓸 일이 없단 말이죠. 1소점이나 2소점이나 누구를 기준으로 해요?
다 사람을 기준으로 한단 말이죠. 사람의 눈높이에 소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저기 나와 있는 저 크리스의 눈높이에 수평선을 갖다 맞추면 그냥 가장 무난한 소실점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처음에는 이 소점 잡는 것, 그 다음에 구도 잡는 게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굴 기준으로? 저 크리스를 기준으로 크리스의 눈높이에 지평선이 혹은 저 수평선이 들어가도록 맞추면 가장 무난한 투시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구도를 따지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선을 한번 그려봅시다. 아니, 여기 뷰 메뉴, 카메라 메뉴 한번 볼까요? 카메라 메뉴. 여기 카메라 메뉴에 보시면 넥스트 프리비어스는 내가 여지껏 봐왔던 뷰 있죠? 네. 프리비어스 이전 화면. 프리비어스가 이전에 봤던 화면. 넥스트는 그 다음 화면. 네. 이건 의미 없고, 이 스탠다드 뷰가 기억하셔야 돼요. 표준 화면입니다. 탑 뷰, 바텀 뷰, 프론트 뷰, 백 뷰, 레프트 뷰, 라이트 뷰, ISO. 이렇게. 탑 뷰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늘에서 이렇게 땅바닥을 내려다본 걸 탑 뷰라고 합니다. 그럼 바텀 뷰는 아래서 위로 올려다본 걸 바텀 뷰라고 합니다. 프론트 뷰는 앞에서 바라본 거, 백 뷰는 뒤에서 바라본 거, 레프트 뷰는 왼쪽에서 이렇게 바라본 거, 라이트 뷰는 오른쪽에서 바라본 거. ISO는요, 등각투상이라고 합니다. 초기 화면이요, 초기 화면. 이게 등각투상입니다. 등각투상이에요. 초기 화면입니다. 요거 ISO라고 합니다. 종종 탑뷰나 프론트 뷰나 이런 걸 잘 바꿔요. 종종 이렇게 탑뷰를 잘 바꿉니다. 자, 또 하나 카메라에 보시면 여기 파라렐 프로젝션이 있고 퍼스펙티브가 있습니다. 퍼스펙티브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투시란 뜻이죠. 원근감이 있는 뷰. 원근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제가 라인을 하나 그릴 건데 보이시나요? 지금 초록색과 나란한 방향으로 선이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어떻게 보이나요? 그리고 앞에는 조금 멀고 뒤는 좀 가깝죠. 사실은 똑같은 거리예요. 투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시. 투시의 특징이 뭐예요? 앞에는 가깝고, 그러니까 크고, 멀리 갈수록 작게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앞에는 크게 보이고 뒤로 갈수록 작게 보이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투시도예요. 퍼스펙티브입니다. 근데 파라렐 프로젝션은 뭐냐면 원근감을 빼버린 겁니다. 원근감이 없는 뷰를 파라렐 프로젝션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자, 보세요. 앞에 있는 거리나 뒤에 있는 거리나 어때요? 똑같이 나가고 있죠? 이건 파라렐 프로젝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근감이 없는 뷰. 나중에 이거 한번 해볼 겁니다. 이거 해서 컬러링을 하나 할 거예요. 그러니까 평면도 있죠? 아파트나 주택 평면도에 컬러링을 하나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뷰를 한번 바꿔보시죠. 탑뷰, 프론트 뷰, 그 다음 아이소, 파라렐 프로젝션, 퍼스펙티브 이렇게 5개를 한번 바꿔보시죠. 자, 이번엔 선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그리는 명령어는 바로 얘입니다. 여기 연필 그림 보이시죠? 여기도 있어요.
위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고 똑같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툴 메뉴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다 요걸 다 끄집어 놨을 겁니다. 왼쪽에 연필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얘가 라인 명령어입니다. 단축키는 L이에요. 자, 보시면 스페이스바가 선택 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명령을 선택했어요. 그래 놓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선택 툴로 들어가요. 선택하고 스페이스바 눌러보세요. 가볍게 이렇게 아무거나 하나 눌러보고 스페이스바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선택 툴로 들어갑니다. 선택 툴 엄청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간단하게 선택 툴로 변경하는 거죠. 스케치업은 저 아이콘을 누르는 것보다 단축키를 더 많이 씁니다. 단축키가 어렵냐 그러면 어렵지도 않아요. 명령어의 첫머리 글자입니다. 라인은 L, 서클은 C, 렉탱글은 R, 이동하기, move M, 로테이트만 Q를 사용합니다. 로테이트 Q, 스케일 S 이렇게요. 단축키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갖다 대면 라인이라고 뜨죠. 명령어 툴팁으로 나오죠. 자, 이렇게. 자, 라인은 단축키가 L입니다. L. 네. 첫머리 글자니까 이렇게 라인, 단축키 L, 선 그리기 이렇게 됩니다. 자, 마우스로 화면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을 그릴 수 있도록 나오게 돼요. 이때 그리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빨간색으로도 나오고 이렇게 초록색으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파란색으로도 나옵니다. 색상이 나온다는 얘기는 해당 축과 나란한 방향이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빨간색 선이 빨간색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면 X축과 나란한 방향으로 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클릭. 자, 그 다음에 Y축과 나란한 방향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Y축과 나란한 방향 됐죠? 클릭. 자, 다시 클릭. 처음 시작점 다시 클릭. 그러면 바로 면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스케치업은 폐곡선이 되면 계곡선, 폐곡선 이렇게 이야기하죠. 폐곡선, 즉 닫힌 도형이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면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냥 라인으로 이렇게 그리다가 계곡선이 되면 이렇게 계곡선이 되면 그냥 선으로 남아요. 그러나 이렇게 도형을 닫아버리면 자, 얘는 안 나오잖아요. 그죠?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3차원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선이 3차원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자, 다시 봅니다. 라인. 자, 어떤가요? 면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폐곡선이 되면 바로 면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자동이에요, 이런 거. 자, 여러분들도 폐곡선을 그려보시죠. 만약에 면이 안 닫혔다 그럼 화면을 돌려보세요. 이렇게 선이 3차, 그러니까 Z축 방향으로 그려진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지우고 싶어요. 아니, 선택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바로 선택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명령어는 바로 여기 맨 위에 있는 바로 여기 화살표 있죠? 얘가 선택입니다. 첫 번째는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된 객체가 이렇게 파랗게 바뀝니다. 이게 선택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이렇게 클릭해 보시죠. 클릭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다시 봅니다. 이번엔 드래그를 할 건데 빈 공간에서
빈 공간에서 그대로 오른쪽으로 드래그합니다. 이거 윈도우 셀렉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 사각형 안에 들어간 것. 그러니까 빈 공간을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드래그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시면 이게 윈도우 셀렉트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빈 공간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갑니다. 얘는 크로스 셀렉션입니다. 걸침 선택이라고 해요. 즉 교차된 건 다 선택합니다. 다시요. 빈 공간에서 드래그를 시작해서 왼쪽으로 갑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이 돼요. 이 크로스 셀렉션은 윈도우 셀렉션을 포함합니다. 경계를 이렇게 경계에 걸쳐지면 선택을 하는데 이 경계 안에 들어가도 선택은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음 보시면 자,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추가 선택이 됩니다. 자,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추가 선택이 돼요. 더하기 선택이죠. 컨트롤하고 쉬프트를 누르면 빼기 선택이 됩니다. 다시 봅니다. 컨트롤 키만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더하기 선택이에요. 선택이 계속 더해지는 거죠. 그런데 컨트롤 키하고 쉬프트 키를 동시에 누르고 선택을 하게 되면 빼기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빼기 선택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더하기 선택, 컨트롤 키하고 쉬프트를 동시에 누르고 드래그하면 빼기 선택. 자, 이해되셨나요? 네, 간단하죠? 쉬프트도 있습니다. 쉬프트 키는 뭐냐면 이거예요. 쉬프트 키를 누르면 더하기 선택과 빼기 선택이 같이 돼요. 그러니까 이미 선택된 거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선택 안 된 건 계속 더하기 선택인데 선택되어진 게 다시 선택되면 빼기가 돼 버립니다. 토글 기능이라고 해요. 이런 걸. 이해되시죠? 버튼 하나를 가지고 한 번 누르면 온 되고 한 번 누르면 오프 되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토글 기능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시프트가 토글 셀렉트입니다. 토글이에요, 토글. 그러니까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하면 계속 더하기 선택이 되는데 이미 선택된 걸 누르면 빼기 선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A. 컨트롤 키 누르고 A. 이거는 스케치업만 있는 게 아니죠. 대부분 모든 프로그램에서 컨트롤 A는 뭐예요? 전체 선택이죠. 전체 선택. 그리고 나서 키보드로 델 키 눌러보세요. 딜리트 키. 그러면 이렇게 싹 지워집니다. 전체 선택하고 그러면 싹 지워져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레이즈 툴이 어딨냐면 여기 있어요. 선택툴 대각선, 오른쪽 대각선 아래 지우개 있죠? 이 지우개가 이레이즈입니다.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갖다 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갖다 딱 대면 클릭하면 지워져요. 클릭하면 지워져요. 그런데 드래그도 가능합니다. 드래그. 이렇게 드래그하면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드래그입니다. 제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드래그합니다. 선이 선택되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드래그에서도 얼마든지 지울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선을 그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X축과 나란한 방향으로 선을 그릴 거예요. 네, 이 빨간색 축 방향으로. 그러면 마우스를 이렇게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지 말고 키보드에 오른쪽 화살표 있죠.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X축 방향으로만 선이 그려집니다. 왼쪽 화살표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Y축 방향으로 선이 그려집니다. 위쪽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Z축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아래쪽 화살표는 아무 기능 없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오른쪽 화살표,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왼쪽 화살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금방금방 그려지게 돼요. 화살표 키를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라인만 그러느냐? 아니요. 서클도 적용이 되고 렉탱도 적용이 되고 이동이나 복사나 회전이나 전반적으로 스케치업 전반적으로 이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똑같이 라인을 그릴 건데 이렇게 X축 방향을 만들고 제가 한 변의 길이가 500인 정사각형을 그릴 거예요. 이렇게 선을 맞추고 500 쓰고 엔터. 그 다음에 Y축으로 맞추고 500 엔터. 그 다음에 500 엔터. 선 방향 맞추고 500 엔터. 선의 길이를, 그러니까 선의 방향만 맞추는 겁니다. 선의 방향만 이렇게 맞춰놓고 방향만 맞춰놓고 선의 길이를 직접 입력하는 겁니다. 500 그리고 엔터. 그러면 해당 방향으로 내가 지정한 길이만큼 선이 그려집니다. 자, 이렇게요. 방향을 맞추고 500 엔터. 방향을 맞추고 500 엔터. 방향을 맞추고 500 엔터. 자, 이해되시나요? 자, 보시면 이렇게도 됩니다. 자, 이렇게 Z축 방향으로. Z축이죠. 500 엔터. 500 엔터. 500 엔터. 다시 Z축 방향으로 500. 다시 Z축 방향으로 500. 마지막. 그러면 정육면체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정육면체입니다. 이번엔 사각형입니다. 그 아래로 내리시면 프리핸드라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먼저 움직여 봅시다. 프리핸드. 프리핸드는 그냥 드래그 해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드래그.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그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건 프리핸드.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선택하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아까는 어떻게 했나요? 클릭해서 선택하고 그 다음에 드래그해서 선택했죠. 이번엔 더블 클릭입니다. 면이죠. 이 면을 더블 클릭합니다. 한 번 클릭하면 이렇게 면이 선택이 돼요. 그러나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같이 선택이 됩니다. 전체가 같이 선택이 돼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봅시다.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면이 같이 선택이 돼요. 면과 그 모서리들이 이와 같이 함께 선택이 됩니다. 더블 클릭이에요. 자, 더블 클릭 한번 해보시죠. 자, 잘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보시면 아까 라인을 이용해서 제가 이와 같은 큐브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자,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면만 선택이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큐브를 하나씩 다 만들어 보셨죠? 자, 한번 해보시죠.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면이 선택이 돼요.
그런데 모서리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모서리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그리고 이렇게 해당 모서리와 걸쳐져 있는 면이 같이 선택이 됩니다. 면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면과 인접하고 있는 모서리들이 선택이 되지만 모서리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그 모서리와 인접해 있는 면이 같이 선택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스케치업에는요, 이렇게 3D 오브젝트, 이런 3차원 객체들을 선택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트리플 클릭이요. 트리플이란 얘기는 3번이란 뜻이에요. 3번 연달아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트리플 클릭하게 되면 전체 다 선택합니다. 다시 볼까요? 3번 누르는 겁니다. 3번 연달아 누르는 거예요. 더블 클릭은 2번이죠. 트리플 클릭은 3번입니다. 하나, 둘, 셋.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객체를 이렇게 전부 다 선택합니다. 아주 많이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트리플 클릭이에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렉탱글입니다. 사각형이요. 대각선으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뭐 오른쪽 왼쪽 상관없습니다. 그냥 대각선으로 클릭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화살표를 이용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화살표를 이용했더니 이렇게 그려지네요. 왼쪽 화살표를 이용했더니 이렇게 되네요. 위쪽 화살표를 이용했더니 이렇게 되네요. 사각형 그려지는 방향 이해되시나요? 화살표 방향을 눌러서 방향을 지정하고 그리고 그리는 겁니다. 먼저 화살표를 눌러주세요. 오른쪽 화살표 방향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X축에 수직이 되는 면이 그려집니다. 왼쪽 화살표를 누릅니다. 그러면 Y축에 자, 이렇게 이쪽이네요. Y축에 이렇게 수직이 되는 면이 그려지네요. 위쪽 화살표를 누르니 Z축에 이와 같이 수직이 되는 면이 그려지네요. 이해되시나요? 수직이 되는 면입니다. 지금 평면으로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그럼 결론은 뭐예요? 얘가 이렇게 Z축과 수직이란 얘기죠. 그래서 해당 면에 수직이 되는 면을 그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오른쪽, 왼쪽, 위쪽 화살표는 스케치업 전반에 다 통용이 됩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사각형을 그릴 건데 좀 치수를 정확하게 그리고 싶어요. 치수를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고 싶어요. 자, 일단 클릭하고 어떻게 쓰냐면 가로 1000, 세로 500, 엔터. 그럼 1000에 500짜리 사각형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클릭하고 500, 쉼표 500. 아이고 50으로 눌렀다. 500, 쉼표 500. 그러면 500이 500짜리. 즉 정확한 숫자로 입력하고 싶을 때는 가로, 쉼표, 세로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이번엔 그 오른쪽입니다. 로테이티드 렉탱글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코너를 그립니다. 이렇게. 첫 번째 코너를 그리면 그 다음에는 길이와 각도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1000mm에 쉼표 45도 이런 식으로요. 각도가 먼저군요. 45도 1000mm 이렇게요. 각도, 쉼표, 길이. 첫 번째는 이 길이고 두 번째가 각도, 세 번째가 이 길이입니다. 로테이티드 앵글 첫 번째 선의 길이 예를 들어서 500mm 그 다음에 각도 자 45도 쉼표 500mm
이렇게. 근데 굳이 이렇게 어렵게 쓸 이유는 없습니다. 나중에 로테이트 명령을 사용하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서클이요. 원입니다. 중심, 반지름. 간단하죠? 화살표 키 눌러서 중심, 반지름. 이렇게 중심과 반지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중심점의 위치를 지정한 다음 반지름을 숫자로 입력하시면 이렇게 정확한 숫자로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원을 이렇게 확대하면 원이 각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왜 이렇게 하냐면 정말 원을 동그랗게 그리면 계산을 오래 해야 돼요. 이 스케치업이 계산을 오래 해야 됩니다. 면이 그만큼 많아져 가지고 계산을 오래 해야 돼요.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뭐 정다각형을 한 24각형 혹은 28각형 이렇게 정다각형을 그려버리면 마치 멀리서 보면 원처럼 보이는 거죠. 실제로 얘네들은 이렇게 3D로 만들게 되면 면이 어떻게 되나요? 면이 둥글게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근데 그 옆에 보면 정다각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팔각형으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팔각형이고 3D로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면이 각져서 나오죠. 이게 차이점이 이래요. 원도 팔각형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이 저렇게 부드럽게 떨어지느냐 아니면 이렇게 각져서 떨어지느냐 이 차이인 거죠. 계산을 조금 더 적게 하기 위해서, 계산을 좀 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임시 방편입니다. 그래서 원을 그릴 때 제일 첫 번째로 여기 물어보는 게 오른쪽 하단에 보면 사이드 보이시나요? 모서리의 개수를 미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6각형 아니 우리 팔각형으로 해볼까요? 팔각형. 그 다음에 방향 지정하고 반지름 어떤가요? 원이 팔각형으로 그려진 거 보이시죠? 그런데 3D로 만들면 이렇게 면이 부드럽게 나옵니다. 3D를 만드는 건 못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조금 이따 할 거니까. 그런데 모서리 개수 바꾸는 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곡선인 부분들을, 곡선이 있는 것들은 제일 첫 번째로 모서리의 개수를 조절합니다. 그 다음 중심, 그 다음 반지름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보실까요? 이번에 호입니다. 이렇게 4개가 호를 그리는 명령어입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는 중심, 시작, 끝입니다. 중심, 시작, 끝. 자, 중심, 시작, 끝. 한번 해보시죠. 어렵지 않아요. 중심, 시작, 끝. 이때 끝은 각도를 넣으시면 됩니다. 중심, 시작, 120도. 이런 식으로 각도를 넣으시면 됩니다. 아크도 마찬가지로 이 모서리의 개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각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아크 명령을 시작할 때 모서리의 개수를 먼저 지정하고 중심, 시작 각도, 끝 각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 다음에 중간점 이렇게요. 첫 번째 끝점, 중간점 이렇게요. 시작점, 끝점, 중간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 다음에 마지막 끝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 끝점.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 끝점.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파입니다. 시작, 중심, 시작 각도, 끝 각도. 그러면 면이 만들어지죠. 자, 얘는 어떤가요? 선이 그려지죠. 중심, 시작, 끝. 이렇게 선이 그려지죠. 그런데 파이는 어떻게 돼요? 중심, 시작, 끝. 그러면 면이 들어가죠. 네. 얘도 똑같아요. 선을 선택하면 이렇게 중심점의 위치를 그리고 끝점의 위치를 클릭해야만 비로소 파이가 나오는 거죠. 이걸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파이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하나 더 합니다. 자, 렉탱글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서클도 그렸고요. 여기 보시면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이 있는데 요건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 있는 푸시 앤 풀까지 할 겁니다. 푸시 앤 풀입니다. 푸시가 누르다죠. 풀은 땡기다죠. 네, 얘가 바로 3차원으로 만드는 명령어입니다. 조건은 지금처럼 면이 있어야만 돼요. 면이 있으면 3차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아닌데. 자, 푸시 앤 풀 명령어를 선택하고, 자, 푸시 앤 풀은 단축키가 P입니다. 면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때 돌출 높이를 지정합니다. 500. 그러면 500mm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어떤가요? 금방 되죠? 근데 푸시 앤 풀이라 그랬잖아요. 이 상태에서 다른 면을 선택하고 클릭. 다른 면을 선택하고 클릭. 그런데 어떻게 돼요? 다시 누를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고 누를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고 누를 수도 있고 이게 푸시 앤 풀의 기능입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지금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잘 안 보이잖아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쉬프트 키를 누르고 알파벳 2를 누르면 이렇게 화면 확대가 됩니다. 내가 그린 오브젝트만 화면에 꽉 차게 보이는 것. 이게 익스텐트입니다. 줌 익스텐트라고 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이때 컨트롤 키 누르고
Shift 키 누르고 알파벳 E를 누르면 이렇게 화면 확대가 됩니다. 화면 맞춤이 일어나는 거죠. 자, 단축키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 기능이 또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 있어요. 바로 여기 돋보기 툴 보이시나요? 오빗, 펜, 줌 보이시죠? 이 중에 바로 얘예요. 여기 돋보기에 화살표 키 있는 거 있죠? 얘예요. 얘가 줌 익스텐트입니다. 요거 단축키예요. 선이 있고 화살표 이렇게 돌아가는 건 오빗입니다. 손바닥은 펜이에요. 그 다음에 돋보기는 줌입니다. 근데 그 아래 돋보기에 화살표 방향 있죠? 요게 줌 익스텐트입니다. 이 키의 단축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렉탱글. 그 다음에 그 안에다 서클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면이 나눠져요. 이렇게. 면이 나눠집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같이 그려버리면 면이 나눠져요. 그리고 또 하나,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면 위에다가 원을 그릴 수 있어요. 사각형을 그릴 수 있어요.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면 위에다가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면이 나눠집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거 나눠집니다. 면이 나눠져요. 그러면 이렇게 따로따로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만 이 면 안쪽으로는 못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 면 안쪽으로는 못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또 하나. 자, 이 면이 쭉 밑으로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다가 자, 더 내려갔네. 자, 요렇게 면이 겹쳐지게 이렇게 뜨게 되면 요때 클릭하게 되면 면이 구멍이 납니다. 면 구멍 내는 방법이에요. 자, 구멍 난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서클, 푸시 앤 풀로 자, 이렇게 내려가는데 클릭, 면 구멍 난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봅니다. 서클. 자, 여기 있는 요 면의 높이가 여기 원이랑 똑같죠? 자, 푸시 앤 풀 누르는데 자, 이렇게 누르는데 면에다 맞췄죠? 이렇게요. 내가 지정한 면을 마우스에다 갖다 대면 그 높이랑 똑같은 높이가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가는데 높이를 못 잡으니까 이렇게 면을 갖다 대는 겁니다. 마우스로. 그러면 해당 내가 마우스가 지정하고 있는 높이랑 똑같은 높이가 됩니다. 이게 오스냅 기능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끝점이라든지 모서리라든지 면에다가 맞출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구멍도 내보고 높이도 한번 맞추어 보시죠. 자, 푸시 앤 풀로 하다가 이렇게 중간에 면이 겹쳐지면 두 개가 면이 더해져 버려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봅니다. 옆에 있는 면이 이렇게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뒤집어 놓고 보면 면이 겹쳐진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게 다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가 돼 버립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네,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면이 겹쳐집니다. 내가 만든 거하고 다른 선이나 면이 있으면 같이 합쳐져 버립니다. 요거 나중에 분리하는 방법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은 그냥 요거만 조심해서 그리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면이 분리가 되는지 합쳐지는지 이런 내용만 한번 확인해 보시죠. 렉탱글 분명히 이렇게 푸시 앤 풀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푸시 앤 풀이 가능해요. 자, 그런데 컨트롤 키의 역할이 있어요. 복제의 역할입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면 눌렀다 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푸시 앤 풀 오른편에 보면 이렇게 더하기 키가 붙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면이 분리가 돼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 다시 볼까요? 그럼 면이 나눠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면이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해되시나요?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면이 나눠진 상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교재를 좀 볼까요? 과제물을 좀 찾아봅시다. 몇 페이지냐면 86쪽, 87쪽이요. 86, 87쪽이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걸로 그릴 수 있는 모델링입니다. 그냥 기초 도형들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그려보시죠.
이게 너무 어려워요. 마침표로 줬죠. 200. 아니, 7에서 200. 쉼표 200. 그 다음, 쉼표 선택하고, 선택을. 그렇죠. 마침표도요. 쉼표 이거 X하고 Y로 구별하는 거 쉼표인데, 저기 마침표도 되죠. 저는 이게 너무 이거 조금 더 이렇게 좀더 빼고 싶으면 휠 돌리세요. 아니, 그러지 말고 휠 돌리세요. 그렇죠. 휠 돌리세요. 휠을 너무 돌리면 돼. 어려워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처음이라 그래요. 컴퓨터랑 안 친해서 그래요. 어려워요. 어쩔 수 없죠. 야, 모니터 대고 이렇게 안 하는 것만 해서 어딘데요. 이 스케치업의 장점 중에 하나가 스케치업이 웹 버전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저는 타블렛에다가 종종 작업하거든요. 이렇게 막 돼요.
또 좀. 이거 어떻게 넣게 이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텀블러로 하는 수도 있고, 파이더로 하는 수도 있고. 네. 클릭하시고, 그다음 마우스 오른쪽으로 있는 변태링이 250. 그다음 네, 그다음에 180도. 네. 진짜 이게 끝이에요? 네. 제가 어렵게 생각했구나.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87쪽에) 87쪽에 6개 과제물이 있죠. 그 중에 중간 거요. 오른쪽 중간 거. 네.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라인. 그 다음에 자, 클릭하고 50 엔터. 그 다음 이렇게 Z 방향으로 350. 그 다음에 500. 그 다음 Z 방향으로 350. 그 다음 X 방향으로 50. 다시 Z 방향으로 400. 그 다음 X 방향으로 600. 그 다음 나머지는 그냥 마우스로 클릭. 그 다음에 푸시 앤 풀로 400 엔터. 자,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리는 방향이 우리는 이제 단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단면이 어디 있느냐? 단면을 찾아가지고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면의 방향들을 찾아가지고 그리시면 돼요. 이 중간에 있는 거 있죠. 니은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린 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XZ면에다가 그리시면 작업하기 훨씬 더 수월합니다.